화면에 보입니까? 네. 읽을까요? 예. 6. 남인종. 홍인이 모든 상객 종족 가운데 가장 진보한 것처럼 흑인은 진취성이 가장 떨어졌다. 그들은 고지의 고향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이주하였다. 아프리카로 여행해서 그 대륙을 점령했고 대대로 노예로서 강제로 옮겨졌을 때를 제외하고 그 뒤로 늘 거기에 남아 있었다. 아프리카에서 고립되어서 남색인 종족들은 홍인과 마찬가지로 아담 혈통의 주입으로 얻었을 종족 향상을 거의 또는 전혀 얻지 못했다. 그들은 오르보논의 시절에 크게 영적 각성을 체험했고 그때까지 아프리카에서 홀로 남인종은 거의 진보하지 않았다. 오르보논이 부르짖은 신중의 신을 나중에 거의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알지 못하는 이를 숭배하는 소망을 전적으로 잃지는 않았다. 적어도 몇천 년 전까지 그들은 일종의 숭배를 유지했다. 오르보노 아, 아프리카에는 질문 있습니까? 각 종족에서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 나타나도록 코치를 한 것 같아요. 하늘에서 그죠? 한 번씩은 꼭 무시당하지 되잖아. 않도록. 예. 근데 동양의 리더는 누구였죠? 영적인 리더. 싱랑. 싱랑톤. 응. 싱랑톤. 근데 그 가르침을 오래 지속하게 유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는 문자가 없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래 그렇지. 가르쳤는데. 초기에는 문자가 네. 없으니까. 그래서 기록을 오래 남길 수 없었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 전통을 글자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젊은 사람을 가르쳐 딸 외게 만든다고. 달달 외계. 달달 외게 만든다. 지금 고란이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 코란은 책이 있죠. 아랍 사람들의 글자가 있으니까 기록이 가능하죠. 근데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달달 외계 만들어요. 그런지도 모르지. 예, 그리고 전부 다 외내요. 그 큰 책을. 계속 읽어주세요. 뒤처져 있지만 이 남색인 종족들은 하늘의 권력 앞에서 어느 다른 지상 종족과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시대는 여러 종족 사이에서 격심한 투쟁이 있던 시대였으나 행성 영주의 본부 가까이에서 좀 더 깨우치고 최근의 가르침을 받은 여러 집단은 비교적 화평한 가운데 함께 살았다. 하지만 루시퍼 반란이 터짐으로 이 체제가 심각하게 혼란을 겪을 때까지 세계 종족들은 아무런 큰 문화적 업적을 이룩하지 않았다. 예, 별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남인족이? 남인족이 뭐 있죠? 남인족뿐만이 아니고 여러 종족들이 초기에는 글자가 없으니까 뭐를 가르쳐줘도 그 아니면 그 다음 대. 그렇게 한 1세대나 2세대 안에 다 잊어버린다고요. 머리도 좀 안 좋았겠죠. 지금 아니, 글자가 없으니까 글자가 없으니까. 정보 전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글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왕 주실 것 같으면 한 사람만 주지 말고 한 3대쯤은 또 보내고 또 말하고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지금 산을 보고 원망하는 겁니까? 아니, 멜기세덱을 네. 보내면은 94년 동안 일했으니까, 근데 하여튼 글자가 없으면은 정보 전달이 안 돼요. 기록이 남질 않아. 예,
근데 멜기세덱이 왔을 때 글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 누가 들어왔나? 아니라. 예수인 것 같아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 다른 민족들은 모두 때때로 문화적, 영적 부흥을 체험하였다. 만산트는 행성 영주 이후 시대의 큰 선생이었다. 그러나 한 종족 전체에게 두드러지게 영향을 주고 영감을 불어일으킨 뛰어난 지도자와 선생들만 여기에 언급된다. 시간이 지나자 다른 지역에서 작은 선생들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칼리가스티아 반란이 터지고 나서 아담이 도착하기까지 길고도 어두운 시대에 그들을 합쳐서 문화 있는 문명이 완전히 붕괴하는 것을 방지했던 유익한 총합 영향력에 크게 이바지했다. 공간 세계에서 세 또는 여섯 유색 인종을 진화시키는 계획에는 좋고도 충분한 이유가 많이 있다. 비록 유란시아 필사자가 이 모든 이유를 넉넉히 헤아릴 처지에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음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니까 특이한 분들만 여기 적혀 있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이런 선생들을 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각 예, 종족한테 종족마다. 보내는데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죠. 아, 글자가 없으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1. 다양성은 자연 도태가 널리 작용하기 위하여 우수한 혈통이 구별되어 살아남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필수이다. 2. 다른 민족들이 우수한 유전인자를 보유할 때 이 다양한 민족들을 서로 교배함으로 더 힘세고 나은 민족을 얻게 된다. 우수한 아담 혈통과 철저하게 섞임으로 하나의 합동 민족을 나중에 효과적으로 개량할 수 있었다면 유라시아 종족들은 그렇게 일찍 섞임으로 이득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한 실험을 현재의 종족 조건 밑에서 유란시아에서 실행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파괴적일 것이다. 계속 읽을까요? 예, 3. 종족을 다양화함으로 건전하게 경쟁을 자극한다. 6. 종족 지위의 차이, 그리고 각 종족 안에서 생기는 집단 지위의 차이는 인간의 관용과 이타주의가 발달하는 데 필수이다. 5. 진화 세계의 민족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까지 영적으로 발전할 때까지 인종의 동질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섞이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인종의 동질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도달한다면 섞이는 게 좋겠다. 그런 그 얘기예요. 얘기예요. 예. 먼저 다양한 종자를 길러내고 그중에서 자연 도태가 되는 건 놔두고 남은 우수한 종족들끼리 교배를 해서 더 나은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섞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 예를 들면 식물 얘기를 들면은 그 1860년대쯤에 아일랜드에서 포테이토 패민이라는 게 있었어요. 감자 기아, 포테이토 패민. 그 감자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일랜드의 농부들이
포테이토 종자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무슨 뭐 껍질이 보라색이 된다든가 뭐는 덩치가 크다든가 뭐 어떤 이런 다양한데 여러 품종을 보고서 제일 생산성이 많은 거. 그러니까 씨를 심고 가을에 수확할 때 많이 나오는 거를 어떤 종자는 많이 안 나오고 어떤 종자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 버리고 제일 생산성이 높은 것만 골라가지고 그거를 계속 심었다고. 근데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그 품종이 그 다산하는 품종이 그 펑거스 곰팡이균이 달라붙어 가지고 농사를 망쳤어요. 근데 원래 이게 주식하는 사람이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영어 수거가 아니고 잠언이라고 그럴까? 예.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계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지 말으라 이거야. 뭐 잘 건사를 해야 되겠지만 무슨 일이 한번 생겨서 엎어지면 계란이 다 깨지니까. 근데 이 아일랜드 파머들이 어떤 거는 질병에 강하고 어떤 거는 질병은 약해도 생산량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생산량이 제일 많은 것만 골라가지고 심었어요. 근데 그 펑거스, 곰팡이 균 때문에 농사를 망한 거예요. 근데 그럼 그 다음에 같으면 다른 종자를 심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6년 내리 그냥 계속 그래도 이게 생산성이 많지 하고 계속 심었어요. 근데 보니까 농사 지어 가지고 감자를 거둘 수가 없어서 한 100만 명가량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한 100만 명가량이 아일랜드 땅을 누가 갖고 있는 거니 전부 이 메인 잉글랜드의 그 귀족들, 그걸 부재지주라고 그러죠. 네. 땅만 소유를 부자니까 땅만 가지고 그걸 농부들한테 빌려주는데 땅을 빌려주는데 렌트를 잘 안 내요. 렌트를 낼 형편이 안 되죠. 굶어 죽을 형편인데 렌트를 어떻게 내요. 그래서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는데 딩글 페닌슐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옛날 1800년대 아일랜드 파머들이 이렇게 들판에서 사는데 집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원룸 하우스, 원룸 쉘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돌을 쌓고 그 사이에 무슨 나무가지 뭐 이런 걸 끼워가지고 겨울을 날 정도로 그게 뭐 생활이 이렇게 편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따개비처럼 달라붙어서 사는데 이 친구들이 1년에 4, 5 파운드 정도 되는 렌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리들을 보내가지고 그 집들을 전부 불살랐어요. 지독하다. 그래가지고 1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프라임 미니스터 요 전번에 보리스 존슨 전에 한 사람이 이름이 뭔가 하여튼 윈스턴 처치.
그거는 2차 대전 때요. 아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아는 사람이. 그때 그걸 자기네들이 무자비하게 네. 불살라 버리고 그런 걸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저 그 불살라 버리고 나니까 어디 붙어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 아이리시가 한 100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근데 그 중에 케네디 대통령의 증조 부모가 8명이나 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천대받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미국은 이득을 봤죠. 똑똑한 사람들. 8명이나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다양성이란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를 다 길러야 돼요. 한 가지만 요 종자를 하면 키가 크구나. 키 작은 놈은 기르면 안 된다. 키 작은 놈은 또 머리가 빠르다든지 무슨 다른 장점이 있는데 오래 여러 가지 산다고 다양성을 다양성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뭐 모자라서 뭐 죽게 되면 할 수 없고 그건 자연도태가 되는 건 놔두고 살아남는 놈들을 우수하니까 나중에 교배시켜서 그 중에서 더 훌륭한 종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종족들, 살아남은 종족들 중에서 교배를 하고 서로 교배하든지 또는 아담 혈통과 섞이게 되면은 그게 아주 바람직한 것이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질문은 아니고요. 예. 지금 이 이론이 지금의 생물학자들 사이에서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이잖아요. 이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게 예. 되게 놀라워요. 진짜 이게 1930년대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30년대 얘기지만 쓰여진 책이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언제적이죠? 지금 10만 년 전인가요? 그 전에 이미 이 생물종의 다양성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1930년대 이 당시 책을 쓸 당시만 해도 1, 2, 3부 쓸 당시만 해도 그 종족 개량 뭐 이런 우성학, 우생학이라고 그러던가 우생학 우생학이요. 네. 우생학이 발달돼 가지고 종족을 교배하면은 뭐 우수한 종자가 나올 확률이 꼭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확률이 확 높아진다. 그리고 그 바람에 열등한 종자 또는 각 종족 중에서도 열등한 표본을 없애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 범죄 성향이 많은 놈은 아예 그냥 잘라버려가 죽여버리고 정신병자 뭐 먹일 수 없어. 그냥 가서 굶겨 죽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걸 주장했고 또 히틀러는 자기네가 우수한 종자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수한 종자는 레벤스라움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어로 레벤스라움이 무슨 뜻인 거니? 레벤은 산다는 뜻이고 레벤 리브란 소리예요. 산다는 소리고 라움은 룸이란 말이에요. 리빙 룸이 아니고 리빙 스페이스예요. 우수한 종자는
살려면은 스페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그러지 말고 우수한 종자들을 잘 키우려면은 옆에 있는 못난 종족들을 때려부수고 그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고 자식을 많이 길러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럼 누가 우수한 종족이냐? 물론 게르만 종족이고 옆에 있는 놈들은 다 유대인이랑 뭐 이런 것들은 다 히틀러 폴란드 사람이요. 사람. 그게 그 사람 이론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참 재밌는 부분이 그 같아요. 어떤 그 유라시아 지구가 생기면서 거의 미생물에서부터 쭉 발전을 하잖아요. 예, 개구리하고 포유동물 계속 진화하고, 그 다음에 인간 종족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진화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또 그 상물질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 쭉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고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 같아요. 확장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모든 것들이 선, 악을 떠나서 현재 인간들이 느끼는 선, 악을 떠나서 도태되고 소멸되고, 그리고 의식이 확장된다든지 진화 발전할 수 있는 존재들만 살아남는 것 같아요. 예. 영적인 부분까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늘 얘기했는데, 예, 호랑이들도 미물도 새끼를 낳아서 그 위에서 높은 데서 떨어뜨려 버린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는 놈만 자식으로 키운다고. 열등한 그 새끼들은 도태되라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뭔가 의미가 있네요. 그거는 자연에서 배운 거. 호랑이를 그렇게 자주 보는 케이스가 많이 없으니까 만드는 얘기 같고. 아, 그래요? 근데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아, 그 새. 새들 어떤 종류의 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새가 알을 여러 마리 까면은 새 새끼들이 서너 마리가 자꾸 먹을 거 달라고 입을 쫙쫙 벌린다고. 그러면 엄마가 벌레를 잡아가지고 와서 먹인다고 하면 그 벌레를 먹은 놈은 몸이 커져요. 다른 놈들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물고 오면은 새 엄마가 다른 작은 놈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큰 놈, 몸이 덩치가 커진 놈이 다른 놈들을 막 밀어내고 혼자 먹겠다고 입을 벌린다고. 그럼 계속 거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커진 놈이 조금만 굶고 있던 새끼들을 발로 밀어서 떨어뜨려 버려요? 떨어뜨려 버려요. 장소를. 그래서 그게 무자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비도덕적인 거. 종족이 살아남는 게 고울이라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물론 여러 놈을 기르면 좋겠지만 먹을 게 많이 없는 경우에 한 놈이라도 살아남아라. 그게 동물들의 살아남는 작전이에요. 호랑이 얘기도 맞는 겁니다. 그게. 호랑이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네. 구경을 많이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늘 가는 일도 네. 그렇잖아요. 하늘에서는 이 지상을 볼 때 하늘을 아는 자와 하늘을 모르는 자로 두 개 양변분한다면서요. 예, 왜 지상에서 영특하고 자기 뭐 수완도 좋고 머리도 좋고 해서 잘 살지만 하늘이나 영적인 부분은 완전히 그 젬병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화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장성이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에 한계가 있지 않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들도 주변에서 보면은
어떤 철학적이라든지 인문학적인 얘기를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 버는 얘기나 하자. 아,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이 보면은 어떤 육체적인 현실적인 부분하고 정신적인 부분하고 영적인 부분이 네. 있다면은 그쪽을 별로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거부하는 사람들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동물의 식물부터 동물 이렇게 쭉 진화 과정을 쭉 보면 어떠한 식물도 진화하고 발전되지 않으면은 식물 세계 자체도 다 죽잖아요. 높이 올라가는 식물이 살고 그렇듯이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안데르탈인이 크루마뇽이니 그리고 현실적인 그 역사 속에서도 약한 존재들은 아까 게르만 민족이나 이런 데는 승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조금 취약한 동남아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쇠퇴하고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눈 겁니다. 인종들이 모두가 다 골고루 발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족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나고 발달하고 그러는데 아담의 피가 많이 섞인 사람들이 우수하고 잘 살아남는 것 같지 않아요? 문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275명의 아담 손 자손들이 그레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해양 문명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는 문명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화려하게. 그게 로마, 이태리로 전해지고 그대로 뺏겼대요. 책에 적혀 있기는. 그 다음에 유럽을 이렇게 전파하고 지금 우리 여기서 좀 나눠 가지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리스 문명 중에 파이프 연결하는 거. 플러밍이 크레테 섬에 가면은 거기 크노소스 팰리스가 있는데 궁전이 있는데 거기에 그 궁전을 지은 사람들이 이게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솔로몬이 있을 때 그 솔로몬의 뭐라나 솔로몬이 지은 궁전. 궁전 말고 자기 궁전 말고 물질 신전 템플 템플. 성전을 짓는데 그 공사를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고 그 페니키아 사람 히람이라는 임금이 그 백향목을 잔뜩 보내요 솔로몬한테 그걸로 집 지으라고. 어디에 백향목이 들어? 레바논의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그러죠. 그 페니키아. 레바논이 지금 지금 레바논이라는 지역이 옛날에 페니키아라고 한 지역이에요. 그분들은 그 사람들이 건물 짓는 걸 잘 하니까 크레테 섬에 사는 사람들이 You are welcome here. 이거 성전을 좀 지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크노소스 팰리스를 짓는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크노소스 팰리스에 보면 테라코타 진흙으로 만든 파이프가 있어요. 지하. 그거를 하수도라고 그러지 우리는. 하수도 그렇죠. 파이프가 6인치짜리가 있어요. 6인치? 그러니까 그게 크노소스 팰리스가 아마 기원전 1000년에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그리고 크노소스 팰리스 자체도 그냥 벌판에 그냥 지은 게 아니고 산 밑에다가 지어서 산에서 물이 졸졸졸졸 내려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한테서 하수도,
상수도 이거 하는 거를 보고서 로마 사람들이 구리로 파이프를 만들어요. 그 구리 파이프가 대형 박물관에 가면 지금도 거기 있어요. 진열돼 있어요. 그 사람 로마도 건물 짓는 것 자체 로마 건물도 크노소스 팰리스하고 같은 스타일이라고. 그대로 뵙겠다니까요. 예. 가운데 네모난 광장 또는 장방형으로 광장이 있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예. 가운데 광장은 그 사람들이 미팅을 하느라고 쓰레기 처리하는 거는 그것도 이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때문에 지금도 bombay에 가면은 길거리가 있고 길 양쪽 왼쪽 바른쪽에 2층짜리 집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더러운 하수도물을 집 안에서는 파이프로 연결했는데 집 바깥에는 파이프로 연결을 하지 않고 그냥 산에서 내려오는 물 가지고 씻겨서 내려가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러면은 물이 흐르면 발이 젖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징검다리처럼 돌을 기억납니다. 기억나요? 예. 예, 돌들을 이렇게 깔아놔가지고 사람들이 그 돌을 짚고 다닐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그렇게 깊지는 않았어요. 예, 흘러내리는 물을. 그러면 로마 시대에 이미 그 플러밍을 그 구리로 했다는 건가요? 구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와, 참 최근에 엄청나네. 우리가 구리를 다 썼잖아요. 요즘 다른 한국은 구리 파이프 쓴 것이 100년이 안 돼. 그래. 100년이 안 될 거예요. 미국은 저 구리 파이프로 있다가 최근에 다른 재료를 씁니다. 요새는 플라스틱으로 바꿨어요. 플라스틱이 아니고 플라스틱은 너무 그렇잖아요. 아무튼 바꿔요. 엄청나네요. 구리관을 했다면 상수도야 수백 킬로를 뭐 넘어서 뭐 다른 석조라든지 이런 걸로 했다 하지만 예, 하수도에 플러밍을 그 구리로 했다면 굉장하네요. 예, 그렇죠. 구리관으로 했다면. 예. 그게 기원전 한 1300, 와, 1300년 가량 될 거예요. 크노소스 팰리스가. 크로스페이스. 질문 더 있습니까? 참 대단하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혜택을 입고 있어요, 지금. 예, 계속 읽어주세요. 7. 유색인종의 분산. 산기 가족의 유색 후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인접한 영토로 확장할 기회를 찾는 동안 다섯째 빙하, 지질학 계산으로는 셋째 빙하가 유럽과 아시아 위로 남쪽을 향하여 한창 떠내려가고 있었다. 이 초기의 유색 인종들은 그들이 태어난 빙하 시대의 혹독함과 곤경으로 특별히 단련을 받았다. 이 빙하는 아시아에서 아주 널리 퍼져서 몇천 년 동안 동아시아로 이주하는 길이 막혀버렸다. 그리고 아라비아가 높아진 결과로서 지중해가 나중에 물러날 때까지 그들이 아프리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이처럼 거의 10만 년 동안 이 산깃 민족들은 산기슭 언덕 근처에 퍼졌고 다른 민족들 사이에 특이하지만 자연스러운 싫은 감정이 일찍 나타났는데도 그만큼 서로 섞였다. 예, 사람들을 열대지방에서 야자수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그냥 편하게 살게 놔두지 않고 빙하를. 예, 사람들을 일을 시켜야 돼요. 단련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빙하 시대가
사람들을 단련시키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 잔뜩 나누면 안 됩니다. 기르는 사람은 그냥 네. 불태되어 버려야 되는데 오늘부터 네.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교수님 거기 예, 2절에요. 예. 다른 민족들 사이에 특이하지만 자연스러운 싫은 감정이 일찍 나타났는데도 그럼 그 이전에는 싫은 감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싫은 감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서로 싫어하는 감정이 일찍 나타났다는 거죠. 처음부터, 네. 일찍. 거의 처음부터 나타난 거죠. 이 우리가 다른 종족을 보면 싫어하잖아요. 황인종은 네네. 자기들끼리 살고, 예, 끼리끼리 살고 그렇지. 요즘은 중국 사람들이 더럽다고 많이 싫어하거든요. 인터넷이 발달해서 소문이 쫙 나가지고, 거기에, 저는 이때쯤 나타났다고 제가 잘못 읽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됐어요. 네, 읽을까요? 네, 행성 영주 시절과 아담 시절 사이에 인도는 지구의 표면에서 일찍이 발견된 바 가장 국제적 인구의 고향이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혼합은 녹색인, 주황인, 남색인 종족을 아주 많이 품게 되었다. 이 2차 산객 민족들은 남쪽 땅에서 살기가 더 쉽고 편안함을 발견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나중에 아프리카로 옮겨갔다. 1차 산객 민족들, 곧 우수한 민족들은 열대 지방을 피했다. 홍인은 북동쪽으로 아시아로 갔고 황인이 그 뒤를 바짝 따라갔으며 한편 청인은 북서쪽으로 유럽으로 이주했다. 홍인은 후퇴하는 얼음의 발꿈치를 쫓아서 일찍 북동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인도의 고지둘레를 지나면서 아시아의 동북부를 모두 차지했다. 그들 뒤에 황인 부족들이 바짝 따라갔고 이들은 나중에 홍인을 아시아로부터 북아메리카로 몰아냈다. 그렇지. 네. 아시아 홍인하고 황인이 싸워서 홍인이 밀려났는데 그게 기원전 한 8만 5천 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요? 네. 얼마나 어쩌면. 그럼 대대로 싸우면서 홍인 황인이 싸우면서 아마 피가 섞였어요. 강간하고 뭐 이래가지고 섞인 것 같아요. 소화 섞였겠죠. 만약 강간만 해야 됩니까? 잡개라고 내가 지금 우스갯소리 합니다. 근데 우리 대만에 갔었죠. 갔더니 거기에 올라이라는 곳에 갔었어요. 올라이가 무슨 뜻이었죠? 몰라요. 올라이. 근데 온다. 온다. 그런 뜻이. 근데 거기 가니까 산이 아주 가팔라요. 이렇게 쫙 경사가. 근데 그를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메리칸 인디안 같은 그런 옷 생김새 살았던 그 흔적이 무지하게 많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게이트 이런 것들이. right. 그래서 왜 아메리칸 인디안이 여기 살았나 그랬더니 거기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 대부분이 건너가는데 예. 느린뱅이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주저앉은 케이스일 거예요. 거기에 그 흔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똑같아요. 그냥 아메리칸 인디안 머리에 이렇게 깃털하고 쓰는 거, 옷 입는 거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 한국이나 이쪽은 홍인에 좀 가까울까요? 황인에 가까울까요? 글쎄요. 반반 그게 섞였는가? 예, 절반 정도씩 섞였을 거예요. 우리가 집안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근데 예. 그러니까 오래전에 홍인 황인 사이에서 서로 섞였고 그리고 나중에 그
단군 신화에 보면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 근데 그 뭐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올 리는 없고 딴 데서 흘러 들어왔는데 그거를 예. 월등하게 나은 문물을 가지고 오니까 예. 청동방울이라든지 청동검이라든지 본 적이 없는 물건을 청동거울. 갖고 청동거울 이런 걸 굉장히 어드밴스된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오니까 신으로 생각이 나. 그래 근데 그 거의 이때 뭐 8만 5천 년 이러면은 네안데르탈인이나 크레마뇽인 수준이지 환인 해봐야 한 5천 년 전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래 우리 역사 시대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그냥 예, 감히 그래요. 그 인류의 역사에 그 어떤 기술이 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고 이 중동인이라든지 이런 하늘의 존재들, 초월적인 존재들에 의하지 않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인식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아, 이 중동인을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수메르 지방에서 네. 수메르 지방에 있었던 물건들이 한국에 있다고 지게라든지 자개 자개 상자. 자개 상자 이런 거가 다른 종족들은 없거든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도 지게 일본 칩니까? 사람이 자개를 쓴다고. 아, 자개. 예, 지게 치는 거는 한국 사람밖에 한국 없는 것 사람밖에 같아요. 없지. 그 미군들이 한국전에 왔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지게를 너무 잘 사용했답니다. 산이 많은 곳이니까 우리나라에 그 트럭이나 차로 이렇게 나를 수 없는 게 많대요. 그걸 보니까 미국 군인들이 지게로 나르는 게 피처가 있어요. 내가 오려놨는데 어디다가 아주 그럼 신기해.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 정도 될까요? 그때라는 게 여기 지금 아까 뭐 자개, 뭐 네. 우루나 수메르는 좋은 질문인데 이건 내가 옛날에 계산을 해보니까 기원전 2200년인가 그러면은 교수님 그에 거기서 많이 쏟아져 나와요. 예. 그러면 그게 지금 단군, 현재부터 한 4천 년 전, 5천 년 전 환인 단군 환웅대 시작할 때하고 몇 년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하고 몇 년 전인데 지금 기술 들고 수업 받는 이 시기는 뭐 10만 년 전, 8만 년 전이잖아요. 지금 홍인 넘어오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예, 예, 3만 예. 5천 년 전이에요. 예,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조금 어떤 시대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져서 예, 거의 저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울 때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할 네. 때는 뭐 10만 년, 5만 년 전 뭐 이런 형태로 예, 제가 기억을 정확히는 잘 그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예, 유란시아를 접하면서 참 놀라운 게 네. 쭉 진화 과정을 보면은 뭐 개구리니 뭐니 뭐 쭉 나오잖아요. 예,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떠한 그쵸? 과학자나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때 지금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책을 많이 본 편인데 예,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 정교하게 예. 그 오래전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전, 그 억년 전 이전이거든요. 훨씬 예. 뭐 수십억 년 전 이렇게 그런 건데 정말 놀라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 정말. 옛날에 개구리에서 조금 발전하고 그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또 여기에 어떤 문명인데 이 문명이 그리고 수메르어하고 가장 현존하는 언어 중에서 수메르어하고 가장 가까운 언어가 한국어하고 일본어예요. 아, 일본어는 한국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그 뭐 본토에서 이렇게 문법이 똑같잖아요. 본토에서
흘러나왔으니까 그 형용사를 되풀이했었어요. 수메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우리 반짝반짝 뭐 이런 식으로 중국말은 아닌 것 같아. 중- 형형색색. 형형색색 그리고 정정당당 명명백백 밍밍바이바이라고 그러지. 그건 중국 사람. 그건 중국 사람이 형용사를 강조할 때 그렇게 밍밍바이바이 쓰고 우리는 반짝반짝이지. 반반짝짝이 아니고. 그렇다고. 근데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네. 부분에서 그 제가 지금 언어하고 문자에 대한 책을 보니까 지도가 언어 네. 문자 지도가 중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쪽하고 그래요. 연결 터키 저기 그러니까 뭐 우랄타이어 쪽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그 지도 자체 분포가 그쪽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터키하고 저쪽 그 몽골 그쪽하고 네, 그 한국, 일본 쪽하고 연결돼 있고 중국하고 동남아 쪽은 완전히 전혀 다른 언어 지도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같은 옐로우. 전 세계적인 언어 지도를 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계통 자체가 달라요. 네. 홍인하고 황인이 전쟁을 하면서 일찌감치 싸우면서 혼합 종족이 생긴 게 한국 사람이 아닌가.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수메르 지방에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고. 그때 수메르 거기서 온 사람들은 이제 땅이 삼각지 그쪽에 제2동산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수메르 그래요. 거기가 네. 제2동산의 아담과 이브가 그쪽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러나 거기가 땅이 좁으니까 나중에 이제 팽창해 여기 있어요. 그 읽은 것 중에 팽창해지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랬어요. 선생들 또는 종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발로 걸어서 이제 한국까지 온 것 같아. 발로 걸어서.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고 보면 아시아인종 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 지능이 많이 발달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오케이. 잘 섞여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읽어주세요. 비교적 순수한 핏줄의 홍인족 잔재가 아시아를 버렸을 때 11부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7,000명이 조금 넘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었다. 이 부족들에게 혼합된 조상을 가진 작은 세 집단이 따라왔는데 이 중에 제일 큰 것은 주황인과 청인 종족의 조합이었다. 이 세 집단은 결코 홍인과 완전히 친하지 않았고 남쪽으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로 일찍 떠나갔으며 거기서 그들은 나중에 황인과 홍인의 작은 혼합 집단과 합쳐졌다. 이 민족들은 모두 서로 결혼했고 융합된 새 민족을 세웠으며 이 민족은 순수한 핏줄의 홍인보다 싸움을 훨씬 덜 좋아했다. 5,000년 안에 이 융합된 민족은 세 집단으로 나뉘었고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각자 문명을 세웠다. 남아메리카의 가지는 아담의 피를 약간 받기는 했다. 어느 정도까지 초기에 홍인과 황인은 아시아에서 섞였고 이 연합으로 생긴 자손은 동쪽으로 그리고 남쪽 바닷가를 따라서 떠나갔는데 결국에는 빠르게 늘어나는 황인종에게 반도와 근처 바다의 섬들로 밀려났다. 그들은 오늘날의 갈색인이다. 네, 오셨군요. 전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상님 잘 만나보셨습니까? 예, 예. 메리 추석. 메리 추석. 이 갈색이라는 게 좀 색깔이 검은 색깔인가? 오늘날 갈색. 뭐, 좀, 좀 거무틱틱하고, 네.
그러니까 자바 사람을 얘기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 필리핀 이런 데 아니에요? 그쪽으로 바닷가나 그런 데로 동남아시아요. 밀려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완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메리칸 인디안의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인디안 흔적이. 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인디안들이 쓰는 거하고. 이거 굉장히 기네요. 그러면 잘라가면서 합시다. 이 부분 재밌지 않아요? 네, 참 재밌습니다. 인조이 하도록 합시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음.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어느 혈통일까 이런 건 궁금한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아시아권이 있으면 이제 그 뭐 좀 그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녀 보면 골상이 확실히 그 동남아시아하고 저희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동남아시아는 다르다는 느낌이 없겠죠. 들고 오늘 이제 추석이라 사실 제가 남산을 오래간만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예? 거의 한 외국인들 한 70%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남산 그래요? 올라가는 길에 예. 그러니까 뭐 백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인도 파키스탄 쪽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동남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많은데 딱 보면은 바로 그 어떤 골상이 달라요, 저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미 체구가 엄청 커요. 일단은. 근데 예. 일본 아이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 보면 너무 크다. 확실히 확 차이가 난다 하는데 그건 이제 영양 상태가 좀 좋아서 그런 것 같고 제가 아메리칸 인디안 피를 받아서 아니고.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왔다 갔다 한 2년 했거든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지금 제가 13일 날, 15일 날 또 베트남 출장 가는데 그쪽하고 이 대만까지 보면은 우리 코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그 언어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오히려 몽골이나 이쪽은 파키스탄 아니 저기 카자흐스탄 이런 데 가보면은 조금 우리하고 체구가 다르긴 다르지만 오히려 그쪽이 좀 우리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북방에서 여기가 좀 재밌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계통인가 그런 게 조금 궁금하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혈통적인 거라든지. 예. 갈색은 그 인도 사람들 보면은 좀 갈색 빛깔 나는 사람, 그 좀 약간 좀 검은색과 그 니그로와 어떻게 보면 황인들의 한 중간 정도? 예. 예, 그 완전 흑인은 아니고 네. 우리 같은 또 황인종들도 아니고 우리보단 좀 더 검고 그게 갈색 아닐까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좀 잘 모르겠어요. 자바 사람들이 막 섞여놓은 섬에 있는 사람들이 자바에 뭐 안 가봤잖아. 예. 자바가. 이게 좀 더 돌아다니다가 하늘에 근데 올라가야 될 것 같아. 한국에는 이 남방에서 흘러 들어온 피가 있고 또 북방에서 내려온 피가 있고 한국? 우랄 알타이족들이 북쪽에 예. 있다가 남방에서는 어디 좋은 거예요? 그거는 뭐 홍콩이나 이런데 남쪽에 있는? 통해서 저 섬 그런데 그 일본도 종자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원래 토속적인 족속들은 조그맣고 털도 많고 예. 한국도 아마 그런 고유의 종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위에서 올라왔잖아요. 사실은 우리 한민족은 고조선, 랴오뚱이나 그 위에 그쪽에서 고조선이 태동이 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에 밀려서 이쪽으로 와서 내려오면서 저 백제나 신라로 가고 또 일본까지 일본도 그 천황이나 이런 쪽에 다 백제 뭐 유전자 조사를 해보니까 99%인가가 백제 혈통이라고 하는데 그 이런 혈통들이 다 결국은 그 아까 이 얘기를 좀 연결을 한다면 터키라든지 저 우루나 이런 쪽 어디 수메르
예. 그쪽에서 몽골이나 이쪽으로 지나서 이쪽으로 오지 않았나. 왜냐면 예. 언어적인 체계 자체가요. 그 체계의 전 세계 언어 지도를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만약 노란색이라면은 그쪽부터 한국, 일본까지 그 노란색이고 뭐 파란색이다 언어가. 그러면 그쪽은 중국부터 그 언어 지도가 완전히 달라요. 언어 체계가요. 언어 계통적인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어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예. 사람들 형태가. 음,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좀 일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도 그 굉장히 다양한 그 종자들이 있거든요. 이- 엄청나게 많은 원주민들이 많았어요. 일본이 원주민들이 거의 족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종. 아이누족이라고 그 뭐 토종.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첸 선생님 말씀같이 아이누 플러스 네. 아마 북방에서 우리 같이 그 중국이나 한국에서 넘어간 도레인들이 이렇게 합성이 된 게 일본 현재 민족 아닌가 싶어요. 일본에는 우리와 닮은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예. 우리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마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 역사 시간에 맨날 배우는 게 예. 기마민족 북방에서 하는데 내려온 예, 기만입니다. 기마민족이라고 하는데 그게 많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또. 그게 엔다이트 족속인 안드, 것 같아요. 음. 엔다이트가 안드 족속. 안드 족속이 소수파가 한국으로. 동쪽으로 갔다. 안드 족속이 아담의 피가 좀 섞인 사람을 안드 족속이라 네, 그랬죠. 한 6분의 1 정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부심을 가집시다. 오케이. 저기 예수님 편을 좀 읽을까요? 어디까지 했어요? 이쪽은 좀 인조이 하면서 갑시다. 갈색입니다. 여기까지 갈색이다. 했어요. 이제 네. 까지 6, 4. 다음에는 7.7 할 차례예요. 전 선생님 읽어 주시겠어요? 예. 주문나시 이 로마. 이 로마인의 영향. 로마인은 그리스 문화를 통째로 이어받았고 제비로 뽑는 정치 대신에 대의 정치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로마가 이상한 언어와 민족에 대하여 아니 종교에 대해서도 새로이 관대한 태도를 온 서양 세계로 가져왔으므로 이 변화는 당장의 기독교에 유리하게 되었다. 로마에서 초기의 기독교인 박해 중에 많은 것은 오로지 전도할 때 불행하게도 나라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이다. 로마인은 어떤 종교에도 관대했지만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티가 나는 것은 무엇이나 대단히 분개했다. 그래서 대체로 오해 때문에 생긴 이 초기의 박해가 사라졌을 때 종교의 선전을 위하여 무대가 활짝 열렸다. 로마인은 정치적 통치에 관심을 가졌고 예술이나 종교에 거의 아랑곳하지 않았어도 이 두 가지에 특별히 관대하였다. 네, 잠깐 여기서 여기 제비로 뽑는 정치 대신에 대의 정치를 받아들였다. 이 제비로 뽑는 정치가 원시적인 거예요. 아니 이건 내가 찾아보니까 그리스에서 이걸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사람을 너 이번에 뭐 시장에 무슨 직책을 맡으라.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찬스를 똑같이 준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테네에서 이걸 제비 뽑는 대의 정치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제비 뽑기 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하여튼 제비를 뽑아서 정보에 있는 요직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때 사는 사람이 대체로 우수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일을 맡겨도 잘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누구한테 독재자한테 맡기면은 지 맘대로 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수했기 때문에 예, 누구한테 제비를 뽑아서 시켜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아까 얘기 있잖아요. 로마인은 그리스 문화를 통째로 이어받았고 미술사 체계는 뺏겼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그대로. 제비 뽑는 대신에 뭐 투표를 했겠죠. 대의 정치를 예, 하려면. 뭐 법안을 통과하고 그럴 때 근데 처음에는 뭐 하늘나라 어쩌고 그러니까 자기네 예, 정부하고 뭐 경쟁하는가 경쟁하려고. 보다 싶어서 신경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니네 그러고 괜찮네 그러고 그렇죠. 예,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전혀 정치경법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동방의 율법은 엄격하고 원칙이 없었다. 그리스의 율법은 유연하고 예술적이었다. 로마의 법은 기품이 있고 존경심을 일으켰다. 로마의 교육은 전례 없는 무딘 충성심을 낳았다. 초기의 로마인은 정치적으로 헌신하고 숭고하게 몸을 바친 사람들이었다. 정직하고 열심히 있고 이상에 헌신했지만 그 이름에 마땅한 종교가 없었다. 그들이 바울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그리스인 선생들이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로마인은 위대한 민족이었다. 자신을 다스렸기 때문에 서양을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러한 견줄 데 없는 정직, 헌신, 굳센 자세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성장시키는데 이상적인 토양이었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로마법 로마가 하여간 전성기 때는 굉장히 그 바람직한 그 정직, 헌신, 굳센 자세 예, 뭐 이런 그 품성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네요. 예, 예, 멋집니다. 그게 멋지네요. 그게 기독교를 성장시키는데 아주 그 토양이 기본적인 어떤 토양이 돼줬던 것 같네요. 근데 그 지금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서 사용하기는 법이 이 로마법이 기초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 우리한테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미국도 예, 초기에 뭐 인디언들을 갖다가 뭐 몰살시키고 한 그런 비도덕적인 그런 짓을 많이 자행을 했지만은 미국도 사실 이 로마하고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국가가 됐던 거는 정직, 헌신, 굳센 자세 뭐 이런 청교도적인 어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뭐 번성을 했고 또 경제적인 부다 그 세계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로마하고 미국하고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로마하고 미국하고 그런 면에서는 예, 예, 그 서양 세계라는 것이 계약을 준수하기 때문에 발전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예. 약속을 하고 지키고 그다음에 뭐 사회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규칙을 만들면 규칙을 지킨다고요. 예.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그냥 열심히 네. 노력하면은 정직하게 노력하면은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 예. 확신 이런 네. 게 있으니까 그 미국 땅을 찾아가지고 다 우리 같은 나라에서 가는 거죠. 예. 근데 한국이 지금 그리스 말씀하세요.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그리스인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 그들이 바울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그리스인 선생들이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꽤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거기에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횃불을 그리스인이 받아갔다고 로, 했거든요. 로마의 종교가 예, 시원, 시원찮았는데 시원찮았기 때문에 지리멸렬하고, 근데 여러 가지 잡신을 믿고 뭐 제사 드리고 이랬는데, 이 바울이 와가지고, 아, 섬겨야 될 신은 딱 하나뿐이 없다. 이게 우리 거다.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 간결하고 뷰티풀해야 돼요. 신학 이론이. 예, 예. 근데 이 뭐 미트라 종교나 무슨 다른 종교 또 나중에 생기는 뭐 이슬람교 또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예.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머릿속에 금방 박혀요. 아, 한번 박힌 다음에 빠지질 않아요. 단순해야 네. 되는군요. 하나님이 뭐 22명이나 된다 그러면 그 이름 왜 이래 귀찮고 설득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뭐 경제 이론이든 신학 이론이든 간단해야 돼요. 복잡한 게 네. 아니고. 듣는 사람이 당장 알아듣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명령이에요. 복잡하면 전하기가 힘이 들어요. 저는 뭐 그게 얘기하려면 길인데 이렇게 되면 근데 금방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원래로 영적인 면에 그 자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담 손의 후손이라 그런지. 그래서 그 문명이 거기서 발달하고 또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 메시지를 금방 알아차리고 와서 탁 예. 잡은 거예요. 과도기 단계에 노예 제도가 있은 거는 불가피했던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보면 그게 뭐 여러 가지 도덕적인 의미로 좋지 않다는 건 알기는 알았지만 과도기에는 필수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상수도, 사수도, 하수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물리적으로 같이 살 수 있게 만든 거고 사회적으로 이게 붕괴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돼요. 규칙을 지켜야 그렇죠. 되는데 이걸 로마 사람들이 해낸 거죠. 예, 아무튼 훌륭한 민족이에요. 읽어보니까 예. 우리가 최선생님 생각하고 말씀같이 있는 것보다. 아담손의 피를 많이 이어받아서 그리스 예, 사람들이 기본적인 바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예. 계속 읽어주세요. 두 문단. 정치적으로 국가에 헌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 및 로마인이 제도화된 교회에 영적으로 충성하는 그것은 수월했다. 로마인은 오직 교회가 국가와 경쟁하는 존재라고 두려워했을 때 교회에 대항하여 싸웠다. 민족의 철학이나 토착 문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자기 것으로 이어받았고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자체의 도덕 철학으로 채용했다. 기독교는 로마의 도덕적 문화가 되었지만 그렇게 대규모로 새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개인적 체험이라는 의미로 볼 때 그것이 도저히 로마의 종교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많은 개인이 정말로 이 모든 국가 종교의 표면 밑으로 파고들었고 혼을 살리는 영향을 얻으려고 헬라화되고 이교화된 기독교에 잠재하는 진리 속에 숨은 의미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참 말이다. 대목들이 멋집니다. 네. 금욕주의자 그리고 금욕주의자의 호소, 자연과 양심에 대한 건전한 호소는 적어도 지적 의미에서 로마 전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더 낫게 준비시켰을 뿐이다. 로마인은 성품과 훈련으로 보면 법률가였고 자연법칙까지도 존경했다.
이제 기독교 안에서 로마인은 자연 법칙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헤아렸다. 시세로와 버질을 낳을 수 있는 민족은 바울의 헬라화된 기독교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했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버실이 누구예요? 처음 듣는 아, 시세로와 버질. 저도 버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무슨 시를 서사시 이런 거를 지은 사람 같아요. 버질이 아에네이드 뭐 이런 시를 아, 지은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람의 시를 즐겨서 낭독하고 그런가 봐요. 여자들은 교육받을 때 버질의 시를 읊고 한국 사람들이 이조 시대에 시조를 읊고 이런 식으로 신사임당 이런 어. 분들이 존경을 받았던 게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너무 멋진 사람이네요. 시세로, 키케로 잘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여기서 헬라화된 기독교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지나가는 땅에서 거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에 적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헬라화됐다는 거는 이게 헬레니즘을 네, 의미하는 거죠, 그게. 네, 이게 그리스화됐다 이렇게. 헬라. 네, 근데 그리스화. 옛날 그리스화는 맞는데 옛날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가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엘라라고 그래요. 엘라. 헬라. 우리는 뭐 동이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는 엘라. 자부심을 갖고 있군요. 예. 그래서 그리스에서 내가 기념품으로 저기 티셔츠 사온 게 옛날에 있는데 거기 보면 엘라라고 엡실론, 람다, 알파 이렇게. 그래요? 나는 이게 뭔지도 이해는 없지. 모르고 입고 다녔네. 이 사람들 참 재밌어요. 그래요? 그리스 사람들 이 아담의 피를 많이 받았는 그렇죠. 거죠. 그 그래서 아담 선의 직계 후손들이 활약을 했어요. 그리스 사람들 춤추는 게 유명하죠. 그 어떻게? 옛날 그 졸바 더 그릭라는 그 흑백 영화가 있었는데 보셨어요? 거기에 누가 나오는 분이 앤소니 퀸. 앤서니 퀸이. 앤소니 퀸이 나오는데 그 뭐 무슨 나무 조각을 전부 연결해 가지고 물이 내려오도록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그게 다 헛수고가 된다고. 그다음에 앤소니 퀸이 그 미국 사람하고 같이 그 그리스 사람들의 춤을 보여주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지. 그때 영화 보고 그럴 때는 이 유란시아 책을 읽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가치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쫙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인들의 그 바탕, 이 아담의 미국 아담 선의 사람은 바탕이었다는 뭐 게 이거를 만들어서 우수한 돈을 사람이에요. 벌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 망해버리고 졸바 그 우리 집에 앤소니 있어요? 퀸 데리고 있어요? 그건 인터넷에서 저 유튜브에서 저 찾아보면 나와요. 한번 다시 봐야 그래서 되겠어요. 영화 제목이 그 그리스인 조르반가 뭐 그런. 예, 그래,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다시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네. 앤소니 퀸이 그리스 춤을 가르쳐 준다고.
나는 그 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여러 번 학회를 했는데 여기서 크노소스. 이라클리온이 크레테의 수도 정도일 거예요. 거기 가서 학회를 하면서 저녁에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 그리스 춤을 추는데 그냥 뭐 댄스고 뭐고 저기 스텝 배울 필요도 없어. 그냥 따라서 흔들흔들 왔다. 근데 어느 영화에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 이렇게 팔 동작 같은 우리 멋있게 할머니, 한다고. 예, 우리 할머니들이 모이면 개지나 칭칭나네 하면서 손 동작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거기에 뭔가 예, 그 흥이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참 감동했어요. 음. 그 춤을 보고.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 로마화된 그리스인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에게 자기들의 종교를 철학화하고 그 관념을 조정하고 그 이상을 체계화하며 종교 관습을 생활의 기준 흐름에 적응하기를 강요하였다. 이 모두가 히브리 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되고 후일에 신약이 그리스어로 기록되므로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다. 유대인과 다른 민족과 반대로 그리스어는 오랫동안 죽은 뒤에 어떤 식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을 약간이나마 믿어왔고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의 바로 그 핵심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들에게 강하게 호소할 것이 확실했다. 네, 여기 히브리 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됐다는 것은 이게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번역서를 셉투어진트라고 불러요. 셉투어진트. 근데 그게 라틴어로 셉투어진트가 70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라틴어로 70. 셉투아 이 7, 세븐. 진트는 10 얘기할 때 셉투아진트. 그게 붙어요. 셉투아진트. 그렇군요. 그 예수님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몇 년 전에 나온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라틴어로 수 세는 게 나와요. 언제 때릴 때 채찍으로 채찍질을 때릴 할 때. 때 viginta 20 그리고 그 라틴어 숫자를 세는 거예요. 계속 한 대 때릴 때마다 뭐 얼마 21, 30 그 영화 보면 그 세는 네, 법을 세는 배우겠네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구약 성서를 그리스 말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셉투아진트라고 그래요. 70명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게 무슨 책인가 몰랐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된 걸 보니까 굉장히 이게 유일신 뭐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싱글싱글 웃고 뭐 화살 쏘고 그러는 멍청한 크리스천하고 달리 사람 같은 신. 사람 닮은 신, 뭐 야훼도 사람 모습을 훨씬 많이 닮았는데 야훼는 좀 엄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면 그냥 뭐 이렇게 죽인다, 몰살시킨다. 그리스는 뭐 술도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아주 비도덕적이고 여자를 너무 불멸 뭐 지옥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있긴 있었는데 그다지 심각한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들의 지옥이라는 거는 그 하데스를 번역해서 지옥이라 그러고 일본말은 지옥구라 그러죠. 예, 그걸 그렇게 번역하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어두컴컴한데 간다. 불쾌한 곳으로 그럼 간다. 그 지옥이 입구가 어디냐? 뭐 그리스 땅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게 지하 동굴 입구 같은 거예요. 하데스가 그래요? 아 저렇게 시커멓고 컴컴한데 가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화가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예. 계속 요거 마저 읽어주세요.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의 정치적 승리가 연속된 것은 지중해의 땅을 한 언어와 한 문화를 가진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하였고 서양 세계가 유일한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켰다. 유대교는 이 하나님을 마련해 주었지만 유대교는 로마화된 이 그리스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빌로는 그들의 반대를 줄이려고 얼마큼 거들었지만 기독교는 그들에게 더 좋은 유일한 하나님 개념을 드러냈고 그들은 이를 쉽사리 받아들였다. 예,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또 로마 사람들이 뭔가 불멸을 믿고 싶고 그리고 사정을 하나님 발을 붙들고 사정을 이건 내놓으라 저거 달라 사정을 해볼 그런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이 유대교는 너무 뭐 할례 받고 뭐 예식에 귀찮아요 귀찮아. 예식이 근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뭐 예식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이웃을 사랑해라. 아,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간단하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만 구원받는다. 섬겨라. 이웃을 사랑해라. 뭐 그거 가지고 시비 걸 건덕지가 없어요. 그 신학 이론이 간결하고 한 번 가르친 다음에 5분 있다가 너 뭐라고 가르쳤냐? 그러면 그대로 다 되풀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까먹을 수가 없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그리고 전부 다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빨리 번졌죠. 이 유대교가 이게 무슨 유대교 로마화된 이 그리스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뭐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 바로 그 고리타분하니까. 구닥다리 같은 고리타분하고 뭐가 많고. 뭐 예식이 많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네. 바리새인들이 뭐 하라고 준수하라고 그러는 게 너무 많아. 귀찮게. 600 몇 가지인가 그렇게 돼 네. 있었어요. 예. 10계명에서 600 몇 가지로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죠. 예. 예. 그리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 화를 벌컥 내고. 그래 말이야. 유치한 하나님 개념을 갖고 있었어. 계속 읽어주세요. 보면 되죠. 3. 로마 제국 밑에서 로마의 정치적 지배가 확립된 뒤에 그리고 기독교가 널리 퍼진 뒤에 기독교인은 그들이 유일한 하나님, 위대한 종교 개념을 가졌지만 제국이 없음을 발견했다. 그리스 및 로마인은 그들이 큰 제국을 가졌어도 제국 숭배와 영적 통일에 적당한 종교 개념으로 쓰일 하나님이 없음을 발견했다. 기독교 신자들은 제국을 받아들였고 제국은 기독교를 채택했다. 로마인은 통일된 정치적 통치, 그리스는 통일된 문화와 학문, 기독교는 통일된 종교 사상과 관습을 마련해 주었다. 로마는 제국을 보편화함으로 민족주의의 전통을 극복하였고 역사에서 처음으로 다른 종족과 나라들이 적어도 명칭으로는 하나의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
예.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 이 제국을 보편화하고 민족주의 전통을 극복한다. 그 여러 나라들이 많잖아요. 자기네 관습을 자꾸 남한테 주입하려고. 보고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싫어하겠죠. 예, 근데 제국 어디 가든지 말은 그리스말 하고 길은 잘 닦아놓고 그 나라가 덩어리가 의사소통도 잘 되고 문화도 다 유통이 되고 통일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유일한 하나님을 한 제국 하나의 제국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하나의 종교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다. 딱 한 분. 이게 잡다한 그리스 종교 뭐 이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아주 이론이 간결해요. 그 이상 더 잘라낼 것도 없어요. 민족주의 전통을 극복한 것은 이건 자기네 민족이 섬기는 신. 우리는 마르크를 믿고 너는 무슨 뭐를 믿고 오시리스를 믿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가 다 잡다한 잡신들을 얼룩덜룩한 잡신들을 믿었는데 이거 다 때려치고 청소를 다 해버렸네. 다 청소하고 싹 쓸어버리고 간단하게 우리 야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리스 신들은 뭐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신들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자기들끼리 뭐 연애도 하고 뭐. 그런데 기독교 신한테는 매달려서 뭘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말이야. 네, 마음에 안정감을 주잖아요. 네. 부탁하면 들어줄 수 있는. 뭐 가서 신세 타령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가 있다고.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네. 같아요. 오케이. 이거 계속 도문단 예. 읽어주세요. 금욕주의자의 활기 있는 가르침과 구원을 준다는 신비종파의 약속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을 때 기독교는 로마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사심 없다는 낱말이 없는 언어를 가진 민족, 영적으로 갈급한 민족에게 기독교는 신선하게 위로하는 말씀과 사람을 해방하는 힘을 가지고 다가왔다. 신자들이 봉사하는 생애를 산 태도, 아니 맹렬한 박해가 있던 초기에 믿음을 위하여 신자들이 죽을 때 취한 그 태도조차 기독교에게 대단한 큰 힘을 주었다. 내가 여기 사심이 없다는 낱말이 없는 언어가 무슨 언어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그래 말이야. 예. 질문해 보세요. 분들이 아시고 계시고. 이거는 라틴어에 사심 없다는 낱말이 없어요. 라틴어에. 네, 라틴어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무슨 국가에 충성하고 이런 건 있는데 무슨 직책을 얻으면 사심이 없이. 사심 없이 일하는 게 아니고 직책을 얻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죠. 뭐 아베 수상이 뭘 해먹고 그거는 안 해먹는 놈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권을 잡으면 얼마큼
해먹을 거라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해먹지 말라 그런 얘기지 해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거 있어요. 아니라고. 예. 마찬가지로 이 라틴어에 사심이 없다는 낱말이 없는데 제일 가장 가까운 게 영어에는 엘트루이즘이에요. 엘트루이즘. 엘트루이즘이라는 것이 그 어원을 보면은 알트라, 얼터너티브,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다른? 다른. 아더라는 뜻이라고. 알트라, 이게 스페니쉬도 말이 비슷할 건데, 네. 아, 엘트루이즘. 이태리 말도 알트라, 그러면 또 다른 거. 뭐, 알트라? 아더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알트루이즘, 그러니까 아더이즘이란 뜻이에요. 남주의. 근데 이 알트루이즘이란 영어 단어가 언제 생기는 거니? 라틴어에서 보통은 내려오는데 이런 낱말이 없으니까 아더이즘, 알트루이즘이라는 낱말이 생기는데 이 낱말이 19세기에 생겨요. 그렇게 늦게? 그렇게 늦게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남을 위해서 봉사한 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서양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생긴 개념이군요. 최근에 생긴 개념이 아, 생긴 지가 한 200년이 채 안 돼요. 그런 근데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게 전혀 들어가기 전혀 힘들죠. 머릿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듣고서 하고 놀란 거라고. 그 사람들한테 진짜 높은 도덕적 가치네요. 네, 예. 그래요. 기독교라는 게. 계속 읽어주세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국에 그게 널리 인간을 홍익 인간 예, 홍익인간. 예.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기독교가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단골에 예. 예, 단군에 당군이 벌써 아, 홍익인간이라는 게 이타주의를 이타주의를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죠. 거죠. 참 흙이 일찍부터 잘 가르쳤어요. 바탕이 흙이 잘 예. 갖춰 있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기독교 저는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옛날에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국시로 내세울 수 있는 예, 그런 나라 거의 없잖아요. 예, 전혀 없었죠. 예, 전혀 없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분명히 아마 안드 쪽에 뭔가 이게 있었을 것 같아요. 뿌리가 있는 것 피가 같아, 들어간 피가. 거예요. 예. 예, 한국으로 이사 아담과 가야 이브의. 되겠다, 도로.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집을 사고 싶어요. 예, 예,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죠, 뭐. 예. 어디서나 그렇게 모자를 돌려서 예. 아니, 뭐 왔다 갔다 하시면 되죠, 뭐. 그래요. 미국에서 사시다가 자, 한국에서 나중에 저 사시다가. 아이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예,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듭니다. 뭔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아마 남북 통일이 되고 저 예. 만주나 시베리아 벌판을 갖다가 우리가 그 무대로 삼아갖고 아마 할 때는 한국이 전 세계 예. 지도국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 중요한 뿌리를 예. 우리가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 예, 민족주의는 아닙니다. 예, 예.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그걸 그래요. 발현을 시키는 거죠. 우리 내면에 있는 가치를 발현을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유라시아사가 아마 큰 역할을 해줄 거고요. 예. 경제학에는 유틸리티 시어리라는 게 있는데 그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19세기 중반인가 그때쯤에 여기 유란시아서에도 나와요. 최다수의 사람에게
최다의 이익을 주는 방식을 써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사회가 최다수의 사람한테 최대 이익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최다수라는 거는 민주주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가 나보다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최다수의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죠. 제레미 벤감? 벤담, 벤담? BENTHAM. 제레미는 제레미고. 그래서 경제 원론 이런 거 강의하고 그럴 때. 예,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예. 그래요. 예, 공리주의. 공리주의라 그래요? 예, 예, 재란이 된다면. 근데 네. 그 하여간 미국이든 어디든 이렇게 세계 리딩 국가가 된 나라는 뭔가 그 시대의 정신을 갖다가 앞선 시대 정신을 갖다가 그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됐던 것 같거든요. 그 무력의 힘도 있지만은 경제나 무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신적인 바탕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만약에 그걸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류가 안고 있는 세계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지도 이념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게 뭐 그냥 우리가 뭐 돈만 벌어야겠다, 그냥 뭐 세계를 뭐 무력으로 정복해야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인류 어떻게 보면 보편의 어떤 지도 이념, 새로운 앞서 나가는 그걸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의 어떤 리더십에 동의를 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예. 잘 보셨습니다. 근데 네. 그게 바로 그런 정신을 가진 그 종교가 퍼지는 나라가 잘 살게 되어 있어요. 현재 보면 기독교가 퍼진 나라가 잘 살잖아요. 미국, 예, 그렇죠. 지금 한국에 기독교가 퍼져서 한국, 그 전에 이제 유럽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확실히 눈에 보여요. 제 눈에. 무력도 필요하고 예. 경제력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론 또는 신학 이론이 간결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다른 게 뒷받침이 돼요. 그렇죠. 예. 다른 게 효과가 생겨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전에는 부지런히 일하면 잘 산다. 예. 여기에 초점을 두었는데 지금은 이제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예. 이제 그렇죠. 바로 이게 기독교인 것 같아요. 예. 그게 멋진 말이죠. 예. 모두가 고대하는 말이죠. 그렇죠.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는 게. 여기 두 문단 더 읽읍시다. 예. 그리스도가 아이들을 사랑한 것에 관한 가르침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원하지 않을 때 특히 여자아이를 내버려 죽게 하는 널리 퍼졌던 관습을 곧 그치게 만들었다. 기독교 예배의 초기 방식은 대체로 유대인 회당에서 이어받고 이트라교 의식에 따라서 고치고 거기에 후일에 많은 이교도의 허식을 더했다. 초대 기독교 교회의 뼈대는 유대교로 전향하고 기독교인이 된 그리스인들로 구성되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그냥 들판에 갖다 버리고 그랬다 그래요. 일단 그럼 나중에 그런 나라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기독교가 퍼지면서 그런 관습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은 뭐
힘을 쓰는 노동력도 있고 뭐 전투를 할 때도 필요하고 전투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데 여자들은 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필요 여자들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가 보죠. 네. 밥만 축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그 오신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예, 그 드라마. 할머니가 예. 자기 밥만 축내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아, 그 오신의 할머니가 있어서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죽으려고 그 추운 겨울에 냇물에 앉아 있어요. 죽으려고. 얼어서 죽으려고. 자기가 손자들한테 밥 한 숟기라도 줘야 되는데 못 먹이니까. 아, 그래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근데 오신이라는 영화를 원래 일본 원작인데 그걸 한국 아,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 어떤 때. 한국에서 만든 게. 다시 리메이크를 했다는. 봤어요. 그거 봤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걸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나오죠? 예. 그러면 한국 배우들이 하는 거. 그 오시는 그걸 봐야 될 것 같아. 거기서 참 네. 우리나라에는 대장금, 일본에는 예. 오신이에요. 먹을 게 예. 모자라니까 우리는 그 일본어판으로 예. 하는데 일본어판은 길잖아요. 먹을 게 귀하니까 예. 사람들이 하루 두 끼 먹고 그리고 노인들은 밥을 축내는 게 미안해서 같이 죽으려고. 그리고 일본에는 그 다이콘 무시라는 이제 밥이 있어요. 다이콘 메시. 메시. 그게 이제 쌀이 적으니까 거기에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더라고. 강원도 분들이 그 최 교수님 그 사모가 얘기해 주더라고. 그 무하고 밥 잔뜩 넣어서 하는 게 맛있다 그러면서 거기다 양념장을 줘서 먹는데요. 강원도 사람. 아, 저도 그거 많이 먹어봤죠. 아, 그래요? 무밥. 예, 그 무하고 예전에 많이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무. 60년대 많이 먹었어. 예. 아 나는 그 거기다 그냥 간장만 넣어가지고 네, 거기다 또 있으면 참기름까지 넣어가지고 하면 맛있죠. 되게 무밥. 맛있어요. 내일 다른 거 해먹어야, 뭐 오늘 필요 해먹어야 없고, 예. 되겠습니다. 이게 맛있어요. 그것도 보리밥에다가. 예. 우리 집엔 그런 거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안 해줘서 몰랐어요. 잘 살았는가 보지. 글쎄, 우리 집은 고기도 꽤 먹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집은 근사하지 않아도 잘 사셨네요. 다 잃어버렸는데 먹는 건 잘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크지 그 않습니까? 밥을 옛날 축내니까 사람들. 여자아이들을 그냥 네. 들판에 내버려 그래 말이에요. 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배 초기 방식은 유대인에서 뿌리가 있으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하는 예배 예. 그걸 그대로 따랐는데 미트라교가 지하 교회죠. 로마에도 지하 교회에 있는 걸 한번 가봤는데 컴컴하고 예. 음침해요. 촛불을 켜놓고 그래요. 무슨 불을 켜놓고 전기는 없었을 테니까 촛불이 아니고 무슨 올리브 램프에다가 그런가? 이런 걸 켰겠죠. 음침하고 그리고 뭐 동물 잡으면은 송아지 막 목에서 피 막 쏟게 하고 뭐 it's really bloody. 그 로마라는 영화에 드라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 초대 기독교의 근간은 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뼈대에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리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확실히 그 아담 손에 후손들이 멋집니다. 질문 있습니까? 우리도 그 아담 손에 핏줄 아니에요. 널리 홍익인간 그런 아니, 거를. 그렇겠죠. 그렇죠. 예. 아담의 피를 많이 피가 받은 것 같아요. 6분의 1 예. 정도로 우리 선조가 갖고 있었는데 또 2000년이 지나면서 얼만큼 예. 묽어졌는지는 모르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인쇄하는 글자 만들고 뭐 이렇게 거북선 만들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뭐를 하든 수메르 지방에서 뭐를 그 저기 창의적인 머리가 우수한 핏줄인 것 우수한 같은 핏줄이 색깔이 있어요. 왔던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무래도. 돈이 며느리는 한국 사람을 구해야 되겠는데 한 10년 지나면 아이, 집값이 좀 좋죠. 떨어질지 몰라요. 예. 좀 아, 구해야 이제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확 떨어지면 많이, 연락 주세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 고마운 일이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건 안 지- 좋은 거예요. 집 팔려고 그런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그렇죠. 예, 집 팔려고 그러는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참. 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 It's a zero sum game. 질문 있습니까? 논평하신 말씀 있습니까? 여기 여기 좋은 조금 얘기 더. 좀- 3.7. 8시네. 어, 더 하고 싶습니까? 아, 요 장만 끝내죠, 뭐, 요 네. 장만. 요 장만 요 장? 끝낼까요? 네. 예, 전체를. 예, 오케이. 예. 전체 다 읽을까요? 예. 예, 밑에까지. 예, 뭐, 많지 않으면. 그리스도 이후 2세기는 전 세계 역사에서 좋은 종교가 서양 세계에서 발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였다. 1세기의 기독교는 투쟁과 타협으로 뿌리를 내리고 빨리 퍼지려고 자체를 준비했다. 기독교는 황제를 받아들였다. 나중에 황제는 기독교를 채택했다. 이때는 새 종교가 퍼지기에 좋은 시대였다.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 예행이 보편화되었고 사상은 어디에 매이지 않았다. 헬라화된 기독교를 이름으로만 채택하여 생긴 영적 추진력은 로마에 너무 늦게 왔고 그래서 한창 시작된 도덕의 쇠퇴를 막거나 이미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퍼지는 종족의 쇠퇴를 보상하지 못했다. 이 새 종교는 제국 로마에게 문화적 필수품이었고 더 큰 의미에서 영적 구원을 얻는 수단이 되지 못한 것은 지극히 불행한 일이다. 정부의 일에 개인 참여의 부족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 지나친 온정주의, 무거운 세금과 극심한 징세의 폐단, 무역 적자로 인하여 레반트로 금이 유출된 것, 유형의 광란, 로마식 표준화, 여자 지위의 격하, 노예 제도와 종족의 타락, 육체의 전염병, 영적으로 싹이 없는 지경에 가까이 가기까지 제도화된 국가 교회로부터는 좋은 종교조차 큰 제국을 구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조건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초기의 학교들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예수의 가르침을 많이 계속 유지했다. 판타에누스는 클레멘트를 가르쳤고 다음에 계속하여 나다니엘을 따라가서 인도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예수의 이상의 얼마큼은 기독교를 세우는데 희생되었어도 공정하게 말하면 2세기 끝이 되자 그리스 로마 세계의 그의 모든 위대한 지성인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해야 한다. 그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있었다. 제국이 무너진 뒤에도 기독교가 살아남는 것을 보장하도록 이 로마 제국은 충분히 오래 지속하였다. 그러나 그리스인의 기독교 대신에 하늘나라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로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때때로 생각해 보았다. 여기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인의 기독교 대신에 하늘나라 복음을 받아들여면 그리스인은 하늘나라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인의 기독교가. 그리스인의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거. 바울이 바울이 그렇게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게 바울이 그렇게 모망 들린 소리를 바울이 아니지. 저기 피터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다른 나라 네. 중국이나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에 잘 전달이 안 돼요. 기독교가. 왜요?
포리너가 뭐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무슨 메리트 있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네, 그 얘기예요. 아, 지금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서로 그렇죠. 사랑해라. 그걸 예. 가르쳐야 이런 걸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음, 예수님이 부활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거 신기하네. 그래 알았다. 하나의 사건일 그리고 뿐인가? 이 야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떤 기적을 믿어라. 그게 무슨 매력이 그런 있겠어요. 다른 종교나 거의 비슷하죠. 나는 남의 기적이라는 것보다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런 사람한테 도움이 돼요? 안 되죠. 그래요. 어느 선교사가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기독교를 전하니까 그거 말고 나는 빵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예. 필요한 그 역- 것을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사실은 가장 잔악했거든요. 참, 그, 불신자들은 아예 거의 적으로 간주하고 막 죽여버리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메리카에서도 이제 인디언들을 그렇죠. 별로 이렇게 죄의식 없이 죽일 수 있었던 것이 쟤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 이런. 근데 이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형제 정신의 어떤 가르쳤어요. 진리를 갖다가 똑바로 알았더라면은 절대로 기독교가 그런 맞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겠죠. 예, 그래요. 예. 전하지도 않고 아니라서 죽여야 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전하고 나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데 음.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조건이 나쁘지 않았다. 이 판타에네스가 클레멘트를 가르쳤다. 이 클레멘트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을 내가 옛날에 읽어봤는데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쓴 글이 있어요. 그거를 Apostolic Fathers라고 불러요. Apostolic Fathers. 거기에 여러 사람의 글이 들어가 있는데 누가 처형당하고 뭐 이런 얘기 어린아이에서 콜로세움 같은 어린아이에서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클레멘츠인데 클레멘츠도 몇십 페이지 거기 기록이 있어요. 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는 우리가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어 있을 때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사랑을 퍼뜨렸어요. 그분들이 자기를 예. 희생하면서 가끔 그 기록들이 나오는데 보면 눈물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하여간 외국인 네. 선교사들이 와갖고 한 거는 정말 대단하죠. 예. 헌신적이고 요 대단하죠. 기록이 잘 없는 것도 이제 요즘은 네. 나오거든요. 그 보면 참 그래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러한 사책을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정신 차립시다. 그렇죠. 예.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주에 또 봬요. 예, 네, 수고 많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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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